초청은 감사하지만 일정이 겹쳐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핑계는 이전에 이미 썼었나? 그렇긴 해. 그런데 매달 3일 정해진 시간에 계속 초대장을 보내잖아. 그 정성으로 다른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신경 안 쓸래? 그냥 이렇게 하자. 다음엔 그냥 주소가 또 바뀌었다고 하고 톰한테 처리해달라고 해야겠어. 근데 넌 뭘 보고 있는 거야? 소파까지 들썩거리게 웃던데. 여러분, 진짜 깨끗한 모래사장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제 뒤에 보이는 곳이 보어스 마을의 모래사장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바다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을의 이름은 고대 레무리아어로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을 뜻하는 아름다운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물론 이곳의 생선 원자는 정말 신선하고 끝내줘요. 아래에 링크 적어놨어요. 오늘이 진짜 마지막 공구예요. 왜 그렇게 쳐다봐?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내 고대 레무리아어 실력은 선생님께 다시 돌려드렸거든. 이제는 전 세계에서 이 언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10손가락 안에 꼽을걸? 나중에? 아무도 안 쓰는 언어는 서서히 사라지고 결국엔 흩어진 단어들과 전설만이 남게 되겠지. 근데 여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 아, 이건가 보다. 그러게, 이런 초청장은 1년에 몇 바구니씩은 오거든. 바로바로 답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대부분 초대장이 발송된 후에는 쓴 사람 쪽에서 오히려 금방 잊어버리더라고. 휴대폰 줘봐. 임천시에서 차를 몰고 가면 얼마나 걸리는지 보려고. 빨리 갈 수 있으면 이번 주말에 바로 갈까? 안 봐도 뻔해. 기욱씨, 이곳이 레무리아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할 거잖아. 내가 이곳을 정말 하나도 모른다고 해도 너는 분명히 몰래 궁금해할 거야. 마침 나도 궁금했어. 도대체 어떤 완자가 얼마나 맛있길래 우리 혀를 지킬 수 없게 될지. 이대로 더 가다가는 바다에 빠지겠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겠어. 무슨 냄새 못 맡았어? 오징어 같은데 삼치도 좀 섞인 것 같고. 냄새부터 신선하네. 일단 배부터 채우고 나서 네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러 가는 게 어때? 타이밍이 안 좋네요. 내일부터 휴어기 축제거든요. 완자가 잘 나가다 보니 올해 마지막 물량까지 다 예약이 찼어요. 그래도 가게에 아직 신선한 생선이 좀 남아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먹으려고 남겨둔 거예요. 괜찮으면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실래요? 이게 뭐 어때서? 별거 아니야.
환자가 원래 이렇게 원시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거였어? 계속 이렇게 치대다가 환자보다 우리 근육이 먼저 단단해지겠다. 너도 좀 쉬어. 힘이 있어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미 빚은 환자가 냄비 하나는 충분히 되겠어. 어쩌다가 생선 환자 족보를 만들어낸 거야? 당연히 안 되지. 늘 잘하는 일만 하면 색다른 느낌이 쉽게 사라지거든. 아가씨, 남자친구분이 아가씨 힘들까봐 일부러 핑계대는 거네요. 아이고, 완자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일단 이것들 좀 끓일 테니 몇 분만 기다려줘요. 악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바닷가 사람들이 만드는 작은 소품 같은 거야. 이런 건 보통 창가에 걸어두는데 소리만 들어도 오늘의 바닷바람이 잔잔한지 아니면 거친지 알 수 있어. 이 유리병이 있는 걸 봐서는 역시 이것도 있을 줄 알았지. 이런 모양의 소라 껍데기가 가장 불기 좋아. 음색도 풍성하고 바람도 잘 안 새거든. 그리고 특정한 멜로디만 익히면 평소엔 보기 힘든 희귀한 물고기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어. 잘 아시네요. 근데 그런 멜로디는 이제 불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걸 부는 법을 알려준 친구가 그랬는데 바닷가에 오래전부터 전해져온 멜로디 중에는 레무리아인들한테서 유래한 것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을 이름도 그들이 지은 걸지도 몰라요. 역시 예술을 하는 사람들답게 듣기 좋더라고요. 이 바다소라 껍데기들이요. 사장님도 평소에 부르시나요? 아니요. 다 안 쓴 것들이에요. 문화관에 전시하려고 따로 챙겨둔 거죠. 곧 휴업이라서 이제야 문화관을 제대로 손볼 시간이 생겼어요.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 이렇게 손으로 하는 일이라도 거들고 있는 거죠. 처음엔 기욱 선생님을 모셔서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이거 언제쯤 완성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돕고 있으니 그분이 없어도 충분히 잘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화관 보수 같은 건 보통 전문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왜 다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 문화관 보신 적 없죠? 배불리 드셨으면 이제 여러분께 구경시켜 드릴게요. 장소가 꽤 괜찮죠? 바다가 보이는 방향이에요. 마을에서 바다를 보기 가장 좋은 곳이죠. 아직은 좀 어수선하네요. 우선 편하게 둘러보고 계세요. 저는 정리 좀 하고 올게요. 이곳은 스페이스 재앙 이후에
주변의 해일이 끝난 뒤 바다 위로 떠오른 땅이니까. 그 뒤로 사람들이 하나둘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 마을에게 보어스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어.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이라기보단 원래부터 바다의 한 부분이었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거야. 내가 이 지역에 대해 아는 건 너보다 많지 않은 걸.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여기에 레무리아와 억지로라도 연관 지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 실망하지 마. 원래 그냥 너랑 가볍게 구경하러 온 거였으니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게 오히려 정상이야. 이런 곳에 정착한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대담한 사람들일 거야. 바닷물은 언제든 다시 밀려올 수 있고 바다에 속한 이 땅이 어느 날 바다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 그때가 되어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이란 말을 아름답게 느낄까? 오늘 이렇게 맛있는 완자를 먹었는데 나중에 다시 못 먹게 되면 네가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칠까 봐 걱정하는 거야. 그럼 가서 물어보면 되지. 혹시 바다 낚시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몇 년 전까진 자주 나갔었죠. 그런데 어느 날 큰 파도가 오더니 사람도 배도 모두 뒤집혀 버렸어요. 이 다리도 그때 다친 것이요. 이미 몇 년이나 지났네요. 그런데 가게 앞에 정박된 배는 관리가 잘 되어 있던데. 한눈에 봐도 최근에 바다 나갔다 온 배 같던데요. 참을 수가 없으니까. 예전에 어선 사업이 망하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혼자서 그냥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갔어요. 원래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본 그 바다는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파랗고 끝도 없이 넓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다가 가끔은 무언가를 앗아가기도 했지만 이미 충분히 관대하다는 생각이요. 작게 보자면 이 센터 안에 있는 물건들 무엇 하나 바다가 주지 않은 게 있나요? 네, 그렇네요. 이곳이 레무리아와 관련이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해? 십몇 년 전에 이곳에 정말 레무리아인이 왔었다고 해도 우리에겐 그저 지나간 얘기일 뿐이야. 그런 것들이 너에겐 어떤 의미가 있어? 괜찮아. 모래사장 위를 걷는 거라고 해도 누군가가 계속 걸어간다면 발자국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니까. 백사만 말고 이렇게 깨끗한 모래사장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네. 이거 내가 어릴 때 썼던 접시랑 비슷한데?
널 실망시키고 싶진 않지만 이런 건 레무리아에만 있는 게 아니야. 바다마을 10곳 중 7곳은 박물관에 이런 걸 문화예술 특별 전시품으로 전시해둬. 단어 자체로는 독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걸 쓰는 사람이 그 뜻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 어쩌면 그냥 누군가 갑자기 떠올린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보금자리엔 이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붙여준 걸 수도 있지. 처음 이름을 지은 사람이 그 단어를 어디서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로맨틱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 새벽 2시에 갑자기 새 언어라도 배우고 싶은 거야? 예전에 고대 레무리아어 사전을 한 권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바닷속에 묻혀 있을지 모르겠네. 나는 네가 내 세상을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아. 하지만 자기 전에 그렇게 심각한 생각을 하는 건 금지야. 내일 일찍 일어나서 축제를 보러 가야 하잖아. 이거랑 이거, 그리고 저것도 다 같이 담아주세요. 그리고 페인트 몇 통은 네가 골라줘. 이건 다른 파란색이야. 다 사야겠어. 우린 초대받아서 도와주러 온 거잖아. 돌아가기 전에 뭐라도 남겨야지. 좋아. 그럼 이제 액자 좀 골라줘. 사이즈는 네 손 옆에 있는 그게 딱이겠어. 물론 기욱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는 말고. 이 문화관을 어떻게 설명할지는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해야 하니까. 그리고 난 매일 바다를 바라볼 필요가 없어. 이 땅에도 이미 바다만큼이나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볼 만한 풍경이 있는걸. 오징어 신령님, 갈치 신령님, 그리고 여러 물고기 신령님들, 부디 마지막 출항이 무사히 끝나게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신화책이야. 딱 봐도 그냥 메뉴판이잖아. 더 세게요. 한쪽도 떨어져서는 안 돼요. 엄마, 이번 출항도 꼭 조심히 다녀와야 해. 노랫말 속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면 좋겠다. 가사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어릴 때
비슷한 노래를 들은 적이 있거든. 그때 노래하던 사람들, 그들의 음색이나 눈빛이 지금 이 사람들과 많이 닮아 있었어. 그래서 이들이 소망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들도 그때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소망이지.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바다의 광활함에는 찬미를 보내는 거야. 아마도 이 주변의 세상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또 다른 세상은 잘 알지 못하는 게 아닐까? 바다에 살든 육지에 살든 사람은 언제나 지금과는 다른 생활을 상상해서 그럴지도 몰라. 방금 내가 말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었는데 정말 간단한 단어였는데 그날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그 수업을 빼먹어 버렸어. 고대 레무리아어는 정말 배우기 어려워. 짧은 몇 음절 속에 수많은 정서를 품고 있어서 이걸 인간의 언어로 바꾸면 긴 문장이 돼버려. 그래서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물론 지금은 더더욱 없고. 그렇긴 하지. 여기에 와서 발견한 게 몇 개 있어. 생각난 것도 하나 있지. 고대 레무리아어로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의 다른 의미는 다른 세상에 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에게 닿고 싶어 한다는 뜻이야.